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2일, 이제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편 1편에서 설명드린 직업 선호도 검사의 흥미 검사인 홀랜드 차트와 동양 철학의 큰 핵을 걷고 있는 우리 김문명리의 연계성을 갖다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의 운명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양 철학과 서양의 상담학에 의한 진로 선택을 갖다가 비교 분석하고자 이 슬라이드를 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김은명리와 서양의 상담학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보시고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또는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은명리가 사주 상담학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음양오행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립니다. 태초에 무극에서 음양으로 분화되고 뭐 사상이 되고 팔계가 되고 이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우리가 10천간과 12개의 지지르가 분해된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태초에 음양에서 분화돼서 태극으로 되고 태극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가 되고 오행은 다시 10천간과 12지지로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행은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잘 알다시피 목화, 토금수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분화된 천간과 지지가 갑을병정, 무기갱신인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의 12개 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목에 해당하는 오행은 천간은 곽과 을이 있으며 지지는 인과 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목, 을목, 임목, 묘목으로 이렇게 되고 수리학으로서는 갑과 인은 3에 해당되고 을과 묘는 8에 해당됩니다. 이렇듯이 화도 마찬가지, 토도 마찬가지, 금도 마찬가지, 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10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갑은 양이요, 을은 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도 양이고 정도, 병화, 정화는 정화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토에 해당하는 무와 기입니다. 무는 양으로서 지지는 진술로 되어 있고 기는 음으로서 지지는 충미로 되어 있습니다. 토는 양이고 십토는 음으로 구성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가 어떤 오행에 속하고 그에 대한 수리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며 또 외워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문둔갑의 푸국 이론을 알아야 하는데 맹주의 오행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맹주의 오행이 신강한지 아니면 신약한지 구분을 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제재하는 오행이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은 전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오행의 천간과 지지 아울러서 그 천간과 지지에 해당하는 수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자면은 목에 갑과 을 또는 임과 묘의 그 수리는 상과 팔이더라. 그리고 이칠화는 화는 2와 7이고 이렇게 토는 5와 10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수리학으로 변환시킨 어떤 그 배경을 모르면은 또한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용마하도라 그래가지고 용의 머리에 말의 몸을 한 신비로운 동물의 등에
55개의 점을 갖다가 복희씨가 그것을 괴로 그려서 역을 구체화시킨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천팔계라 하여 상생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것을 체라고 하며 무궁한 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다음 신구배문이라 하여 거북의 등껍질의 문양을 보고, 또 문왕이 체계화해서 이 칠하의 자리와 사구금의 자리가 바뀌어서 사람의 생이 정해진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갖다가 금화교육으로 표시해서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갖다가 용어로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는 하도의 상생원리와 낙서의 상극의 원리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기문등갑을 이해하려면은 이 도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도는 일육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하도는 상생의 원리를 갖다가 이 도표를 갖다가 다시 조금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중앙에 오토가 있고 일육수, 가벌, 병정, 무기, 갱신, 인계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순으로 조금 도표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낙서의 상극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수극화, 이칠화가 있죠. 수극화, 하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런 식으로 또 이 역행을 하면서 낙서의 상극의 원리를 갖다가 문항이 체계화시킨 거고, 이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문명리의 구궁도에 갖다가 대입을 시켜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16, 27, 49, 38이 결국은 요 안에 구궁도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궁의 순서입니다. 1궁, 2궁, 3궁, 4궁, 5궁, 6궁, 7궁, 8궁, 9궁식으로 이렇게 궁의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했고, 이걸 갖다가 다시 수, 목, 금, 화, 금화교육으로 바뀌어난 게 이제 구궁도가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 이 지지의 순서, 지지도 보면은 자와 해가 요 수로서 이 자리에 있고, 인가묘, 사오, 신유, 이렇게 중간중간에 토로서 우리가 한절기를 갖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이제까지는 기문명리에 사용되는 음양과 오행의 태생이론과 수리학을 겸한 기문명리의 특유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서양의 상담 이론과는 많이도 다른 동양 철학의 사주팔자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진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난 연월 일시의 간지, 천간과 지지를 갖다가 합해서 8글자가 됩니다. 이 8글자에 의미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정과 성격, 나아갈 진로 방향이 또 결정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용신을 갖다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용신이라 하면은 우리 사주팔자가 순행에 필요한 오행들이 한 곳에 몰리거나 부족하거나 함이 많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넘치거나 많이 넘치거나 모자람을 가지고 다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용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정과 나아갈 방향,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갖다가 선택할 때 이 용신을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김문명리의 첫 번째 분석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화 토금수 중 오행 중 나는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는가? 두 번째는 나는 신강한 사람인가? 신약한 사람인가? 이걸 갖다가 그 수성, 그는 내가 어떤 방에 있는가? 수는 나의 오행 위에 어떤 오행이 나와 한 방에서 동주를 하고 있는가? 성은 내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가? 예를 들자면 목은 봄에 태어나면 가장 신강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수성으로 그 사람의 성정과 신강과 신약을 갖다가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주는 정사년 개축월 임진일 이민시에 인시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주 팔자입니다. 이 사람은 잠깐 언급해보면은 일수가 지금 사와 오방은 아까 우리가 하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화방에 수가 있으면은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지 않습니까? 물이 끓고 있는 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걸 하고 있는 방에 이 새가 앉아 있으니 잡을 안 습격으로 조금 불편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내 위에 똑같은 일수가 또 있으니까 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강하겠죠. 내가 불자리에 앉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개망이 되어 가지고 이 불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주입니다. 더군다나 또 연지가 같이 또 동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든 궁을 이렇게 관장을 합니다. 이 중궁이라는 거는 중궁에 모든 이 궁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궁에 재가 들어와 있네요. 중궁의 재는 재가 이 웬만한 이 모든 갖다가 오행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축인방에 월지와 시지가 있네요. 이민시 개축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항궁에 동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로서 축인방에 이렇게 동주를 하고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궁도에 그 사람의 사주의 분포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풀이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그 수성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일수가 하방에 있으니까 그렇게 약한 편인데 그래도 상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신약한가 신강한가 하면 중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가 형을 개망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성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수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생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국으로서는 충국자이기 때문에 금목 충국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신강한 편입니다. 강하고 중간 역할을 하지만은 중간 정도의 신강자지만은 그래도 종합적으로 신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수는 머리가 좋고 말 잘합니다. 이 오국에서 충국자라 하면은 무모하고 실행하려는 도발적인 기질을 갖다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앞뒤 재지를 않고 과도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의 어떤 성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풀이 두 번째로 어떤 육신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풀이해보면은 육신이 일단은 뭐냐라는 이야기죠. 육신은 행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똑같은 겁니다. 나와 똑같은 육신이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행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받아 먹을 걸 갖다 너나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행이 뭐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러면은 없는 게 좋다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라 하면은 나의 기술입니다. 나의 기술을 갖다가 펼치고 나의 발표력, 뭐 내가 어떤 부지런함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 어, 죄를 갖다가 이렇게 생을 합니다. 손생죄 그래가지고 죄를 갖다가 죄라는 거는 뭐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금전 뭐 이 재우는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뭐 남자한테는 뭐 처도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건 빼고 일단은 귀는 재생관이거든요. 관기를 갖다가 합해서 관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기만 있기 때문에 기로 표시했는데 관기는 재생관이라 해가지고 관은 어떤 직장이요 명예입니다. 명예고 다시 부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수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굉장히 중요한 오행 육신이죠. 육신이 이제 인수를 갖다가 우리는 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형, 재, 관기, 부, 손을 합해서 6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육신들이 나한테 얼마나 도와주고 아니면 없어가지고 안 도와주고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다가 잘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중궁이라고 하죠. 중궁은 5만 방을 갖다가 다 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궁이 어떤 육신이 들어와 있는지를 갖다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명주는 재가 중궁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연지가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월지는 또다시 시지와 함께 오토로서 축인방에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나를 갖다가 극하는 오행인 이 오토가 축인방에서 나를 극하고 있고 나는 또다시 나는 수니까 물이니까 화를 갖다 극을 하고 있겠죠. 중궁을 갖다 이렇게 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의 행태를 갖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풀이 그 육신에는 나의 육신에 어떤 육신이 있는가의 연장선에서 김은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통기도는 그 육신들의 생각 지하를 갖다가 알기 쉽게 표현한 게 우리는 통기도라고 합니다. 이 통기도를 보면서 육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갖다가 잘 보면은 우선 아까 제가 오토가 나를 극하고 내가 쟤를 극하고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통기도를 보면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나가 새가 쟤를 극하고 쟤는 또 이렇게 관을 갖다가 생하면서 여기를 이 인수에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나를 극한다는 이야기죠. 이 맹주와 같이 1, 5, 7 이러면 전부 다 음수로서 양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은 양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생, 목생, 화, 하생, 토생, 금으로 가면은 나를 갖다 극하지를 않을 건데 또 설령 극을 한다 치더라도 극하는 정도가 좀 작을 건데 이 손에 해당하는 목이 빠져버렸죠. 삼목과 팔목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에 동처에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그것을 또 우리는 비동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가 손과 인수가 빠진 상태에서 서로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는 27하를 갖다가 7화를 갖다가 극을 하고 있고 또 오토는 또 나를 갖다가
일세를 갖다가 그걸 하고 있는 그런 통기도의 행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통기도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용신이 뭐고를 갖다가 바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수와 손이 빠졌다는 것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내가 인수가 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 왜 용신을 하나 하면은 내가 일수로서 이 신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비동처이지만은 이 구가 자기 방에 있지 않습니까? 사구금이 물론 위에 재를 이고 있지만은 사구금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방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강한 인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비동처로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수로서 개망은 되어 있지만은 나무 방에 앉아가지고 극하는 방에 앉아가지고 잡을 안 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충국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충국자가 이걸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사업이고 이쪽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이란 건 내가 표현하고 내가 어떤 드러냄을 내가 부지런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손생제도 빠지고 관인상생도 빠졌지만은 나는 중국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직장생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는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걸 불을 갖다가 내가 용신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문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을 가지고 그 직업을 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도표를 끄집어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내가 부에 해당하는 금에 해당되는 어떤 용신을 갖다가 쓴다면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수에 해당되는 금 오행의 직업으로서는 금속, 기계, 자동차, 무역 이런 것도 해당이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경찰, 검찰, 간호사, 의사 등도 칼 쓰는 직업이 금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칼 쓰는 직업 등을 한다면은 이 오행상으로 돌아가는데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통기도와 용신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홀랜드 박사의 심리학자가 만들어내 나온 이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서 흥미 검사에 리아색을 갖다가 리아색 도프를 갖다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홀랜드의 흥미 검사를 쳐다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점수 분포들을 딱 쳐다보면은 이 사람은 이쪽에서는 좀 소질이 없겠다. 이렇게 점수 분포도가 높은 이쪽에 이 사람의 어떤 소질성이 좀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엔지니어나 운동선수나 의사나 연구가가 되기 이전에 이쪽에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복지사나 교사나 이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취행인 변호사나 뭐 기업 경영인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점수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술가 기질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S나 E형으로 간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홀랜드 진로 코드의 흥미검사의 분포도거든요. 이거와 지금 현재의 기문명리를 갖다가 비교를 딱 해보면은 물론 이 흥미검사도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답변하는 어떤 그런 응답도 조금은 픽션이 가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감안한다 보면은
우리가 몇천 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김은명리의 이 어떤 그 경험 철학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김은명리가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맞기 때문에 경험 철학이 맞기 때문에 이 김은명리가 전해오는 걸 보면은 물론 지금 현미검사의 신뢰성과 김은명리의 신뢰성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은명리의 관점을 두고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예측이 많이 맞아요. 저 자신도 나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거의 맞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현미검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양의 상담학과 동양의 김은명리식을 대조를 해보았을 때 서양의 직설적인 면담법과 태어난 일시의 오기의 흐름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해단하는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이나 2000년 이상 전해오는 경험 철학을 갖다가 시대에 따라 수리학으로 발전시켜 온 김은명리 해석을 갖다가 서양의 면담학과 견주어 볼 때 사람의 본질을 자연의 법칙에 적용하는 이 동양 철학이야말로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불변의 진리를 갖다가 추구하는 학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